다음에 66번입니다. 대교용 공정시험 기준상 일반 시험 방법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것, 그러니까 66번 같은 문제는 틀리면 절대 안 되죠. 그렇죠? 예, 이건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상호는 15에서 몇 도에 25도, 실호는 1에 35도, 찬 곳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4도씩 아니죠. 0에서 15도씩 말하는 거지. 찬 곳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0에서 15도씩. 그 다음에 냉후, 식힌 다음이라는 것은 어디까지 내어라는 거죠? 상온이에요? 실온이에요? 식힌 다음은 실온까지죠. 실온까지 냉각된 상태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실온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상온에서 조작하고 그 조작 직후 그 결과 관찰한다. 이게 맞는 냉유이지. 실험은 제가 우리 실내에서 한다 그랬죠? 맞죠? 실내에서 한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상온, 실온이 아니라 상온이라는 얘기고, 냉수는 몇 도씨 이하죠? 냉수는 15도씨 이하죠. 4도씨가 아니라. 그 다음에 온수는 50에서 60도씨, 열수는 100도씨. 그렇죠? 그래서 냉수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만 맞아요. 됐고, 그 다음에 67번 문제도 우리 맞춰야 되는 문제예요. 굴뚝 배출가스 중에 산소 측정 분석에 사용되는 화학 분석, 즉 오르자트 분석법에 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것. 각각의 흡수액을 사용해서 탄산가스하고 산소순을 흡수된다. 이게 뭐냐면 분자량이 큰 것부터 큰 순서대로 흡수되는 겁니다. 분자량이 큰 순서대로. 그래서 우리가 탄산가스하고 산소순을 흡수되고, 탄산가스의 흡수액은 수소나 포타슘 용액을 사용한다. 맞아요. 그 다음에 산소 흡수액을 만들 때는 되도록 공기와 접촉을 피한다 그랬습니다. 접촉입니다. 접촉을 피한다. 그 다음에 산소 흡수액은 물과 수산화 포타슘 농액의 피로가를 농액을 녹인 것으로 한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뭐가 틀렸어요? 물과 수산화 소듐이 아니라 수산화 포타슘이죠. 수산화 포타슘. 그렇죠? 수산화 포타슘을 녹인 용액과 피로가를 녹인 용액, 피로관리 용액으로 한다. 이게 맞는 말인데 수산화 소듐이라고 해서 틀렸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68번도 연료의 연소부터 배출되는 굴뚝 배출가스 중에서 일산화탄소를 정전이 전해법으로 분석하고자 할 때 주요 성능 기준은 옳지 않는 것 그랬어요. 이것도 이렇게 좀 어려운 문제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봤던 내용이긴 같긴 한데 우리가 뭐가 틀렸어요? 3번의 적용 범위는 최고 5%가 아니라 3%죠. 3%. 그 다음에 69번도 환경 대기 중에서 가스항물질의 시료 채취 방법에서 시료가스를 일정 유량으로 통과시킨 것으로 채취관, 그 다음에 여과제, 채취부, 흡인펌프, 유량계 요 순으로 시료를 채취하는 방법은 그랬는데 이건 용매 채취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69번도 어려운 문제고, 이번에 방지기술이 공정시험이 좀 어려운 문제가 많네요. 70번도 보면 다음 중 디에틸 아민동 용액에서 시료가스를 흡수시킨 다음에 생성되는 디에틸 다이사이오카밤산 구리의 흡강도를 435나노미터 파장해서 측정한 항목은 뭐 보고 알 수 있어요? 흡수액 보고 알 수 있지? 우리 디에틸 아민동 용액은 어떤 거에 흡수액이겠어요? 이氧화탄소의 흡수액, CS2 이氧화탄소의 흡수액이겠죠. 그렇죠? 흡수액을 보고 여러분들 찾으셔야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70번은 확실하게 맞아야 되는 거고요. 71번 배출가스 중 황산화물의 시료 채취 장치에 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거. 가열 부분에 있어서 배관의 접속은 채취관과 같은 재질 혹은 보통 고무관을 사용한다 그랬어요. 옳지 않은 것 그랬는데 보통 우리가 스테인리스 강간, 석영관이나 스테인리스 강간 사용하는 건데 1번 자체가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맞는 거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고요. 71번도 환경 대기 중에서 성면 농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위상차 현미경을 사용한 개수 방법에 관한 설명 중 가로 안에 알맞는 것은 그렇죠. 알맞는 것은 시료 채취 측정 시간은 주간 시간대에는 보통 우리가 보통 다 10리터입니다. 분당 10리터래요. 하고요. 유량계 부자를 보통 10리터 퍼 분으로 조정한다. 둘 다 10리터 퍼 분이네. 그 다음에 73번은 우리 맞춰줘야 됩니다. 이런 문제 틀리면 큰일 나요. 고용량 공기시료 채취법을 사용해서 비산먼지를 측정하고자 합니다. 풍속이 보통 0.5m/s 미만 또는 10m/s 이상 되는 시간이 전 채취 시간의 50% 미만이래요. 미만이면 보정해수가 1.0 들어가는 거고 요거보다 50% 이상이면 1.2가 들어가는 거죠. 1.2가 들어갔습니다. 미만이니까 1.0이 답이고요. 74번도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에서 정량 분석법과 가장 거리가 먼 거. 우리 이것도
5가지가 있었는데 뭐 봤던 겁니다. 넓이 백분율법, 표준물 첨가법, 그 다음에 내부 표준 물질법, 이건 없습니다. 예, 절대 검정 공소법 이제 들어갔죠. 예, 우리 GC라 그러면서 우리가 다 봤던 내용이에요. 이것도. 답은 3번. 오, 75번도 또 어려운 문제네요. 예, 이거 처음 나온 문제 같은데. 굴뚝 배출가스 중에서 먼지를 반자동식 측정법으로 채취할 경우 먼지 시료 기록지 서식에 기재해야 할 항목과 거리가 먼 것은 그랬는데, 배출가스 온도 맞고요. 오리피스 압차도 맞고, 그 다음에 여과지의 표면적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수분량도 맞고, 그렇게 보셔야 되고. 76번. 다음은 굴뚝 등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의 자동 연속 측정 방법에 관한 설명인데, 가로 안에 가장 알맞는 적합한 물질은 합산 증폭기는 신호를 증폭하는 기능과 일산화질소 측정 파장에서 어떤 거에 간섭을 보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랬는데, 이건 아황산가스입니다. 아황산가스의 간섭을 보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다음 77번. 이런 걸 반드시 맞춰야 됩니다. 77번. 예. 굴뚝 배출가스 중에 분석 대상 가스별 흡수액과 거리가 옳지 않은 거. 불소는 우리가 어떻게 외웠었죠? 염불시 폐부소 그러면서 외웠던 것 같은데, 맞죠? 그러니까 수산화 소듐 맞죠? 맞고, 그 다음에 황화소는 아세틸 아세톤 용액이 아니야. 황화소는 어떻게 왔어요? 아연아민 착용 용액. 황화소는 아연아민 착용 용액. 벤젠은 질산 암모늄과 황산으로 하고요. 브롬도 수산화 소듐 맞죠? 예, 소듐 맞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염불시 폐부소 이거는 외웠던 거고, 그래서 1번하고 4번은 아니고, 예, 황화소도 우리가 외웠던 거잖아요. 그렇죠? 황화소도 우리가 아연아민 착용 용액이었습니다. 78번 보시면 염산 1+4라고 되어 있을 때 실제 조제할 경우 어떻게 하느냐. 염산 얼마? 1ml에다가 중류수 또는 물 4ml 넣는 거죠. 전량 5로 만드는 거였잖아. 맞죠? 전량 5로 만드는 거였습니다. 답은 3번. 79번.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로 굴뚝 배출가스 중에서 일산탄소를 분석할 때 분석 기기 및 기구, 거리가 먼 거. 이것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운반가스는 부피 분율이 99.9% 이상의 헬륨 맞고요. 충진제는 활성 알루미나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합성 제올라이트가 들어가죠. 들어간다. 이것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 그 다음에 검출기는 메테인 반응자체가 있는 불꽃 이온화 검출기를 이용하는 거 맞고요. 나머지도 4번은 맞습니다. 이번에 공정시험 기준이 상당히 어렵게 나왔네, 문제가. 그래도 우리가 맞출 수 있는 거 보시면 우리가 8개에서 10개 정도 나와요. 예, 그거는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80번도 보시면 굴뚝 배출가스 중에서 먼지 측정할 때 우리 등속흡인 한다 그랬는데, 이 정도를 보기 위해서 등속흡인 계수 요 퍼센트를 선정해야 되는데, 이때 그 값의 범위, 값이 몇 퍼센트 범위 내에 들지 않는 경우 다시 시료를 채취해야 되느냐 그랬는데, 이건 95에서 110% 범위라 그랬어요. 등속 흡인 계수에 대한 범위가 95에서 110%. 그래서 80번은 여러분들 맞으셔야 되고요. 반드시 맞아야 되고. 이거 한번 볼까요? 우리 반드시 맞아야 되는 게 여러분들 80번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78번, 77번, 그렇죠? 이거 반드시 맞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73번도 반드시 맞아야 되고요. 74번도 여러분들 한번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66번 맞아야 되고요. 확실하게. 그 다음에 70번 맞아야 되고, 그쵸? 그 다음에 65번 맞아야 되고요. 64번도 맞아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한 9개 정도 나왔네. 9개 정도 나오면 상당히 문제가 어렵게 나온 거예요, 이 정도면. 문제 어렵게 나온 부분입니다. 어쨌든 뭐 그렇게도 나왔구나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81번 봅니다. 80번 이제 법규죠. 법규 보시면 다음은 대기환경 보존법규상 대기오염 경보 단계별 오존의 해제 규칙입니다. 해제 기준. 중대경보가 발령된 알맞는 것이죠. 중대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 조건 등을 검토해서 대기 자동 측정소의 오존 농도가 이 중대경보 걸리면 오존 농도가 얼마 이상 얼마 미만일 때 경보로 전환한다 그랬어요. 얼마야 돼 이거? 우리 0.123호 이렇게 였던 거죠. 그래서 0.3 ppm 이상, 그 다음에 0.5 ppm 미만일 때 우리가 경보로 전한다 그랬죠. 중대 경보는 0.5 ppm 이상이었으니까 구분되죠. 그 다음에 82번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가스 전문 정비 사업자가 지정을 받은 다음에 고의로 정비 업무를 부실하게 해서 받은 업무 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1년 이하의 징역, 그 다음에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하셔야 되고, 83번은 꼭 맞추셔야 됩니다. 이거 실내 공기질 관리법규상 자일렌 항목의 신축 공동주택 실내 공기질 권고 기준은 자일렌은 700이었어요. 자일렌은 700. 그 다음에 84번도 확실하게 맞아야 됩니다. 대기환경보전법규상 위임 업무 보고 횟수 중의 기준에서 수시 항상 보고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환경오염 사고 났을 때, 그렇죠? 환경오염 났을 때 항상 보고해야 되는 거고. 85번도 먼저 이거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됩니다. 대기환경보전법규상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 중에서 야적입니다. 야적 쌓는 거 요거에 관한 기준인데 옳지 않은 것 그랬어요. 야적 물질은 1일 이상 보관할 경우에는 방진 덮개로 덮어야 되고요. 야적 물질로 인한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해서 물을 뿌리는 시설을 설치해야 된다. 야적 물질의 최고 저장 높이의 3분의 1 이상 방진벽을 설치해야 되고요. 야적 물질의 최고 저장 높이의 3분의 1 이상 방진망을 설치하는 게 방진벽이죠. 방진벽. 그다음 최고 저장 높이의 1.5배 이상 방진망은 1.25배 이상 방진망을 설치한다. 그러니까 3분의 1은 방진벽이고 그다음에 방진망은 거기 최고 저장 높이의 1.25배라 했죠. 1.25배. 그 다음에 86번도 보시면 또 보셔야 되는 건데 대기환경보전법규상 대기환경 규제 지역의 지정 대상 기준 지역 기준인데 가로 안에 알맞는 것은 그랬어요. 이것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2번 보면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상시 측정을 하지 아니하는 지역 중에서 법에 따라 조사된 대기오염 배출량을 기초로 산정한 대기오염도가 환경기준의 몇 %라고 했어요? 80%라고 했어요. 80%. 그러면 대기환경 규제 지역으로 지정한다 그랬습니다. 87번도 보시면 운행차 배출오염 기준 중에서 일반 기준을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것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알코올만 사용하는 자동차는 탄화소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맞죠? 알코올만 사용하면은 탄화소 기준 적용하지 않고요. 휘발유와 가스를 같이 사용하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측정 및 배출오염 기준은 어떤 걸 적용한다 그랬죠? 가스를 적용하지. 휘발유가 아니라 가스. 가스를 적용한다. 나머지는 다 맞는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고요. 88번도 우리 이 벌칙에 대한 내용이 두 문제나 나왔네요. 대기환경보전법상 저공해 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명령,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교체명령 또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명령, 저공해 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89번도 여러분 맞춰야 돼요. 대기환경보전법 특정되기 유해 물질이 아닌 건 나왔죠? 그래서 아닌 거는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 아니고. 그 다음에 90번에 실내 공기질 관리법규상 실내 주차장의 PM10과 CO에 대한 유지 기준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이거는 PM10은 얼마죠? 200 마이크로그램 per 메탄생이고요. 그 다음에 일산탄소는 25입니다. 그 다음에 91번 대기환경보전법상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장관에 따른 업무와 거리가 먼 것 그랬어요. 운행차 저공해와 기술 개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의 지원, 자동차 관련 환경 기술인의 교육 훈련 및 취업 지원. 이거는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고요. 다 기술 개발 연구에 대한 내용이죠. 기술 개발 연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3번은 해당되는 내용 아니고. 92번도 반드시 보셔야죠. 환경정책기본법상 납의 대기환경 기준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대기환경 기준 연간이죠. 연간 0.5. 벤젠도 마찬가지였고. 그 다음에 93번 다음은 대기환경보전법령상 부가금의 징수유예, 분할납부 및 징수 절차에 대한 사항인데 가로 안에 알맞는 것은 그랬죠? 알맞는 것은 답은 4번입니다. 한번 읽어보고 여러분 준비하도록 하시고. 94번 대기환경보전법규상 대기오염도 검사기관과 거리가 먼 것 그랬죠? 수도권 대기환경청 환경보존협회는 아니라 그랬잖아요. 환경보존협회는 뭐 하는 거라 그랬죠?
환경보존협회는 환경기술인의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라는데 맞죠? 환경보존협회는 환경기술인의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그 다음에 95번 거기 악취방지법규상 위임업무 보고사항 중에서 악취검사기관의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실적의 보고횟수 기준 이건 연일이에요. 그 다음에 96번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설 설치 허가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특정되기 위해 물질 배출설을 증설하는 하는 경우 우리가 일반 대기오염 물질은 100분의 50 이상 증설할 때 우리가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데 그쵸? 특정 대기오염 물질은 100분의 30이었어요. 100분의 30 그쵸? 다음 4번 그다음 97번 악취방지법규상 지정악취 물질의 배출용 기준을 옳지 않은 것 그랬어요. 이것도 뭐가 틀렸냐 하면은 먼저 맨 마지막에 부틸 아세테이트 이게 틀렸습니다. 그래서 공업지역은 4ppm 이하가 돼야죠. 4ppm 이하. 그 다음에 98번 대기환경보전법령상 과태료 부과 기준 중에서 일반행위 횟수에 따른 일반 기준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몇 년간 얼마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가처분을 받는 게 적용하는 거냐. 최근 1년간이었습니다. 이것도. 근데 99번도 악취방지법규에 의거해서 악취 배출설의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로서 가장 거리가 먼 것 그랬어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시고 그다음 100번에 대기환경보전법규 중에서 특정 기기의 운영관리 기준에서 굴뚝 배출가스 온도 측정기를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에는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교정을 받아야 되는데 이때는 3년 이상 보관해야죠. 기간 3년 이상 해야 된다. 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2017년 1회 대기환경기사 기출문을 풀어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개론하고 우리 그 방지기술은 연소공학도 뭐 무난했던 것 같고 근데 이 공정시험 기준에서 조금 이번에 회차에서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온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뭐 아까 한번 확인해 봤는데 한 9가지 정도는 여러분들 확실하게 맞춰야 되는 거고 그쵸? 그 다음에는 아시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네 이렇게까지 해갖고 우리 2017년 1회 대기환경기사 문제풀이를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